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현재 세종시 상가시장의 실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상가에 투자하시려는 분 혹은 세종시에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분석과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계획도시입니다. 2007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됐고 지금은 인구 40만을 넘어선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아직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세종시 상가의 공실률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실률 상승과 맞물려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도 전체 상가 유형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세종시의 집합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2.30% 하락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대형 상가들도 여전히 공실률이 높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입점했던 가게들도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결국 못 버티고 나가서 또 공실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시 상가는 서울 강남처럼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드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권마다 작게 쪼개진 상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중심 상권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여기에 세종시는 개발 초기부터 상업용지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도시 전체 부지 중 상업용지 비율이 67%에 달하는데 이는 타 도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공급만 과잉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종시의 건축 규제 구조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철저히 분리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가를 찾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상권 활성화에 제약이 됩니다. 즉, 세종시는 도시 설계 자체가 일반적인 상업 활성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세종시 상가 시장의 공실률 문제, 매출 정체,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롬동 중심상가에 위치한 1층 점포,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2021년 분양가 약 4억 2천만 원. 하지만 현재 시세는 3억 초반으로 하락하며 25% 이상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가 안 됩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 조건도 반응이 없습니다. 금강수 변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세종의 청계천으로 불리며 도시 조성 초기엔 랜드마크가 될 거란 기대를 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접근성은 떨어지고 주변의 주거 밀도도 낮아서 밤이면 불 꺼진 건물만 보이는 고요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한 블록 전체가 공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임대료와 분양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입주 초기에는 건설사 측이 비교적 높은 분양가로 상가를 분양했기 때문에 이걸 매입한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상권은 유동인구도 부족하고 소비 수준도 낮은 편이다 보니 상가 운영이 쉽지 않고 결국 공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상가 1층에 임대문에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현수막이 수십 장 걸려있는 건물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답답한 풍경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입점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왜 이렇게까지 높아졌는지 단순한 결과가 아닌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입니다. 세종시는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생활권마다 상업용지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모두 상업시설이 과하게 설계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상업시설이 먼저 생기면서 수요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생활권과 3생활권 일대는 상가 준공이 완료되고 나서도 입주가 지연되었고 유동인구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초기부터 공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는 따라오지 못하니 공급 초과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임대 실패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투자 회피는 더 많은 공실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도시 구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주거와 상업의 분리형 설계를 철저하게 적용한 도시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생활 속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의 경우 단지 앞에 자연스럽게 상가가 붙어 있고, 출퇴근, 통학, 산책길의 상가를 지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소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이동하는데 도보로 7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건너야 할 도로가 넓거나 횡단보도가 부족해 자연스러운 유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건 상가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게 아니라 유입 경로가 비효율적인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상가의 입지와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에 공급된 상가들은 대부분 대형 평형, 단지형 몰 구조로 설계되어 소형 창업자에게는 임대료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또한 지상 2층, 3층 구조로 상층부에 위치한 상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실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중심 상가 일부 건물은 1층은 입점돼 있지만 2층 전체가 2년 이상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소비 구조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가까운 곳보다는 배달과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형태로 말이죠. 세종시는 특히 젊은 공무원, 맞벌이 부부,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40대가 많습니다. 이들은 저녁이 되면 외식보다 집밥이나 배달을 선호하고, 쇼핑은 오프라인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권이 있다고 해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불경기에 따른 창업심리 위축과 고금리 정책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자영업자 대출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재료비 급등, 이 모든 요인은 창업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창업보다 이직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 심리 자체가 냉각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진입하는 사람들도 투자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상황이라 상가 임대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유관단체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세종시 상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용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입주하려면 소매점, 음식점 같은 정해진 업종으로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외의 창의적인 업종은 입점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상가 용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 헬스장, 필라테스, 문화센터, 공방, 학원, 연구소, 상담센터 등 다양한 비전통적 업종도 허용됩니다. 두 번째 대응은 공공기관을 상가로 입주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상가에 입점할 수요가 없다면 공공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세종시는 금강 수변상가, 도렛마을 중심상가 일부에 건설교통국, 도시성장본부 등 시청 내 일부 부서를 이전하면서 행정시설을 상가 내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오케스트로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공간 확보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 수백 명의 공무원과 민원인이 해당 상권에 상주하게 됨으로써 식사, 커피, 회의 공간, 프린트 서비스 등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는 간접적 상권 활성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 입점 지원과 재정 인센티브입니다. 세종시는 2025년 상반기부터 특정 상권을 대상으로 자율 입점을 유도해서 일정 공실률 이상 상가 소유자에게 임대료 감면 조건으로 세금 감면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점 초기 창업자에게 3개월간 관리비를 지원하고 교육, 푸드, 운동, 커뮤니티 업종에 대해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운영합니다. 즉, 건물주는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투자 촉진과 소비 유도로 입점 안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임대 잘 되게 해주세요 수준이 아닌 상가의 기능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응 정책 속에서 실제 각 상권들은
어떤 분위기와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생활권별 주요 상가 지역의 실태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성동 중심 상업지구는 처음 성장 기대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 구조적인 문제, 상업보다 업무 시설이 많아 저녁 시간에 상권이 무너지면서 공실도 많고 임대료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실제 나성동의 어상가는 분양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여 현재는 반값 임대료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퇴근 후 소비층이 머무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중심 상업 지역이자 행정기관 밀집 지역인 나성동. 최근 들어 복합 쇼핑몰,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연이어 들어서며 도시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스포츠 펍, 북카페 등 야간 운영 중심 업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월, 금 저녁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분양가가 높아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은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금강 수변 상가도 회복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 설계 초창기에는 세종의 청계천으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컸지만 지금은 전국 최악의 공실 상권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건물은 고급스럽고 뷰도 좋지만 주거 밀집 지역과의 연결이 부족하고 관광 상권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지다 보니 야간 유동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수변 상가 일대의 공실률은 약 48% 수준. 2025년 4월 현재에도 일부 구간은 건물 2, 3층 전체가 비어있고 1층은 프랜차이즈 카페만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셋째, 세롬동 중심 상가는 그래도 약간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권입니다. 세롬동은 젊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가구가 많은 실거주 중심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중심 상가에는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 학원, 병원, 마트 등이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는 미술 공방, 키즈 카페, 반려동물 케어샵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점차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2층 상가 공실이 심했지만 2025년 현재는 월세 인하와 용도 전환 효과로 상가 점유율이 70% 이상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평일 저녁, 주말 오전에 유모차를 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고 매출을 유지하는 가게들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 내에서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른 상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넷째, 고운동 상가는 상대적으로 세종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생활권 중심보다는 주거단지 밀집 지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존 상가에 공실이 많았던 이유는 대형 상가가 많고 아파트와의 거리도 멀며 특히 접근성 부족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교육, 운동 업종의 집중 유치 정책에 따라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미술학원, 유아교육시설 등이 입점하면서 상가 활용률이 60% 이상까지 상승했습니다. 고운동은 쇼핑보다는 생활 기반형 수요에 초점을 맞춰 크게 벌지는 않지만 꾸준히 유지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다섯째, 도렛마을 상가는 초기에는 세종의 상업 핵심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상업시설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탓에 공실이 오히려 심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청 부서 일부 입주, 어린이 도서관 유치, 청소년 문화센터 예정 건립 등 공공시설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심시간대 주변 식당에 직장인 유입이 늘었고 소규모 카페와 문구점, 키즈 영어학원 입점이 활성화되며 현재는 1층 기준으로 점포가 대부분 임대 완료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권마다 분위기와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상가를 바라볼 때는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 미세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권별 분위기와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세종시 상가에 대해 어떻게 투자하거나 접근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미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뤄진 상권을 선별해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상가 시장은 2021년 고점 대비 평균 203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변상가, 세롬동 일부 상가, 도렛마을 중심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 초반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는 고점에 진입했던 투자자 입장에선 아프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행 업종보다는 생활 밀착형 업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점포보다 소형 상가를 선호해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살아남는 상가는 어떤 곳일까요? 치킨집, 헬스장, 북카페, 전시관 이런 업종보다는 아이 돌봄 미술공방, 유아 영어학원, 아동치과, 실버 맞춤 물리치료소 이런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소비층은 젊은 공무원 가구, 어린 자녀가 있는 30, 40대 그리고 고령 부모 세대가 결합된 맞벌이, 양육, 케어 소비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근처 도보 5분 내외에서 해결되는 상가를 선호하고 자주 방문하는 업종일수록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크게 벌려서 대박을 노리는 구조보다 소형 상가에서 꾸준히 매출을 내는 업종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유입되는 상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랫마을과 수변상가 일대에는 시청부서, 청년센터, 어린이 도서관, 문화공간 등 공공기능이 입점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상권이 단기간에 살아나진 않지만 하루 방문객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기초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세종시가 정책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리모델링 지원, 관리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상가가 있다면 그런 물건을 1순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세종과 청주로 이어지는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세종시 상가의 위치 가치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신다면 2025년 세종시 상가 시장에서도 충분히 전략적인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종시 상가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종시 상가는 아직 회복 중인 시장입니다. 수치만 보면 여전히 공실률은 높고 투자 심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주, 상가 용도, 규제 완화, 생활 밀착형 업종의 활로 모색,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권의 기능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를 단순히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다시 설계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별 흐름과 정책 방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지금 진입 가능한 구간인지 기다려야 할 시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진짜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